신해치는 이날의 강연에서 피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뇌로서 생로병사의 사고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신심으로 금강불개의 생명을 구축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확립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일본 제일의 공덕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지부결성대회에 이어 신해치는 지구 간부의 지도회에 참석했다. 다시 그 후에는 체육관 옆 광장에 모여있던 청년부 임원들을 격려했다. 이 청년들은 철저히 음지에서 노고하며 신해치의 지도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아침부터 행사장 외부 등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참가자보다도 청년들의 눈동자는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설령 스포트라이트는 받지 못해도 수호를 받는 사람보다 수호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주체자이며 거기에 생명의 환희가 있기 때문이다. 신해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멤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인간에게는 여러 인생이 있다. 일시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여 후회를 남기고 생애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 재산이나 지위,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살다가 만연의 그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광선유포라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성업의 인생을 걸자고 결심하여 학회에 모였다. 지금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청춘일지 모르나 거기에는 반드시 인생의 참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도중에 그 신념을 접어버리고 포기한다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아무쪼록 오늘 모인 여러분은 생의 신심을 관철하여 자신의 사명에 살아가 주기를 바란다. 인생은 20대, 30대에 거의 결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간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광포의 뜰에서 투쟁하며 자신을 연마하고 고양시켜 나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멤버들은 10년 후에 다시 함께 모이자.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 훌륭하게 승리하고 모이는지 나는 지켜보겠습니다. 불타오르는 도전의 기계가 청년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청년은 미래로 뻗어가는 젊은 나무이다. 눈부시게 빛나는 희망의 빛을 받으면 다부지게 가지가 뻗어나가며 대수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이다. 신해치는 소중한 청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지표와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0년 10월 18일 신해치는 약속대로 이 청년들과 재배했다. 모두 이날을 목표로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여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모여왔다. 신해치는 그 멤버들로 그룹을 결성하여 170인 그룹이라고 명명했다. 이후 멤버들은 서로 절차탕마해 갔으며 이 그룹에서 광선유포를 담당하는 수많은 인재들이 육성되어 간 것이다. 야마모토 신해치는 고경 속에서 신앙으로 딛고 일어서 행복의 선율을 연주하는 수많은 서민의 영웅이 방문한 곳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실로 전국 각지에 창가에 민중의 깃발이 휘날리며 행복의 개가가 메아리쳐 갔던 것이다. 이 무렵 야마모토 신해치가 깊이 우려하고 있던 것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비됨에 따라 간부들이 점점 권위를 부리며 관료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학회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촉발로서 광포의 테두리를 넓혀왔다. 그것은 위에서의 명령이나 호령이 아니다. 아니 정반대인 것이다. 진심 어린 풀뿌리 대화와 격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국의 조직을 자세히 보면 일부이긴 하지만 전원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거리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뿐 아니라 회원들이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간부도 눈에 띄었다. 당연히 중심자에게는 혼자서 선다는 결의와 신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운영상에서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납득과 합의 아래 활동을 추진해 가는 것이 간부의 임무인 것이다. 또한 어떤 간부는 자신을 받드는 사람만 중용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는 흡사 두목과 부하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짓도 하고 있었다. 결국 그것은 소중한 회원을 학회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연결시키려는 것이며 신심 이용, 조직 이용일 뿐이다. 더욱이 성과주의에 빠져 어떠한 합의도 없이 세심한 지도의 손길도 보내지 않으면서 반이나 조에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상의 목표만 할당하여 억지로 성과 달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많은 회원들에게 학회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고 견실한 광순유포의 구축을 기저부부터 파괴해 가는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은 간부들이 회원에 대한 헌신을 잊고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명문명리로 치닫는 것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만심과 보신이 있다. 동지가 간부에게 경의를 표해주는 것은 간부가 모두를 끝까지 지키는 입장에 있으며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대한 경의와 자신에 대한 존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에서 간부의 타락은 시작된다 해도 좋다. 자, 어서 전지입니다. 법화경의 행자를 제6천의 마왕이 반드시 방해할 것이며 십경 중에 마경이 이것이니라. 마의 습성은 선을 가로막고 악을 만들게 함을 기뻐하는 것이외다. 화경신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에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에 두려움이 앞섰다. 걱정도 됐지만 광순유포의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하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기원해 갔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만난 한 산부인과 의사는 고령으로 자궁 내막 두께가 얇아져 임신이 어렵다고 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지만 남편과 부인부 선배의 따뜻한 격려에 마음을 다잡으며 낙담하지 않고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다. 시험관 시술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임신성 당뇨병과 자궁 내 성장 지연, 출산 전 양수가 터지는 등 힘든 상황이 계속돼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기나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 괴로움, 고뇌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괴로움과 고뇌를 모두 자신의 경애를 여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케라 선생님 지침을 되새겼다. 어떤 고뇌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창제에 도전했다. 창제할수록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깊이 확신하게 됐고 시험과 시술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4년에 걸친 노력 끝에 지난해 7월 18일 집안의 소중한 보배 태희가 태어났다. 45세라는 나이에 기적같은 출산이라는 의사의 말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녹아내렸다. 이제 태희는 태어난 지 15개월이 지났다. 밤새 푹 자고 음식을 가리지 않으며 언제나 환하게 우는 태희의 존재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매일 기원하며 태희와 함께 좌담회에 참석해 불법 철학을 생명에 물들이고 있는 요즘이다. 아직도 태희와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위에 피어났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지지 않고 더욱 큰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또 행복하고 단단한 가정을 구축해 태희와 함께 보은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겠다. 묘법연화경 병계견입니다. 이 보살 마살들은 모두 무상보리에서 불퇴전하고 다란이와 언제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말을 잘하는 재주를 얻어 불퇴전의 법률을 설하며 무량백천의 모든 부처를 공양하고 부처가 있는 곳에서 모든 덕본, 온갖 선을 낳는 근본을 심어 항상 제불의 칭찬을 받고 자비로서 몸을 닦아 능히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 큰 지혜를 통달하여 무수한 백천의 중생을 능히 제도하느니라. 이날은 아침 근행을 50분, 저녁 근행을 60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91차, 상대의 불성 예배하는 실천 174일차, 보온감사의 기원 165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145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혁명의 기원 35일차로 올렸고 헬스장 27일차, 스터디 카페 11차, 투자인원 공부 43일차, 전공 공부 8일차, 기관 현황조사 4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